안녕하세요. 귤람 선생입니다. 오늘은 대수 총정리 네 번째 시간 절대값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 절대값. 자, 이 절대값은 많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중학교 때 배웠던 절대값에 대해서 간단히 배우고 실제 적용시키는 것들은 이제 고등 수학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절대값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수직선 상에서 0으로부터 기준이 되는 숫자죠. 0으로부터 어떤 수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를 절대값이라고 합니다. 자, 거리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양의 개념은 같습니다. 이거를 절대값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쉽게 좀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수직선을 일단 그려봅시다. 자, 여기가 0이에요. 그 다음에 숫자 플러스 2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얼마라고 합니까? 2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이 사이의 거리는 얼마예요? 3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수직선상에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이 숫자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절대값 플러스 2. 이 얘기는 뭐냐면 0과 플러스 2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 2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되면은 0과 마이너스 3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 3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값의 개념이에요. 그럼 만약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면 반대 방향으로 같은 거리에 있다 라고 파악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가 2가 나오네. 0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반대 방향에 있는 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절대값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자, 0의 절대값은 얼마예요? 0입니다. 왜냐면 0으로부터의 거리인데 0으로부터 0까지 거리는 빵이죠. 그래서 절대값 0은 0이다.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은 거리를 나타내므로 절대값은 아까 위에 설명했습니다.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음수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원점이라 하면 숫자 0입니다. 으로부터 멀수록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절대값은 커진다 라는 게 절대값의 성질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절대값을 통해서 수의 대소관계를 알 수 있어요. 수의 대소. 자, 수의 대소관계는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갖습니다. 음수보다 0이 크고 0보단 양수가 크다. 그래서 음수 0 양수를 갖고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다. 그 다음에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작은 수가 크다라는 규칙을 갖게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 이 수직선상에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마이너스 2 음수고요. 0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양수예요. 이 순서에 따라서 크기를 갖겠죠. 근데 양수는 여기가 4가 있다 칩시다. 얘는 절대값이 2고요. 얘는 절대값이 4예요.
절대값이 큰 4가 더 오른쪽에 가 있죠.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큰 수입니다. 그래서 숫자 4가 더 커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음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절대값이 2고요. 이 절대값은 3이에요. 자, 절대값이 더 큰 거는 3인데 더 왼쪽에 있죠. 그래서 절대값이 더 작은 게 음의 방향으로 더 조금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절대값이 작은 수가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다지 크게 뭐 여러분이 이거 갖고 어려워하진 않을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등호의 사용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여러분은 등호란 게 뭐라고 배웠어요? 등호. 자, 2는 2. 이거 맞는 말이죠. 이 등호는 뭐예요? 이 두 개의 숫자는 서로 같다. x는 4다. 그럼 이 x라는 문자는 숫자 4와 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게 바로 등호였습니다. 그럼 앞에 부자가 붙었습니다. 이거 아니 불자죠. 아니 불자 할 때 불도 되고 부도 되고 하는데 이때 부를 써서 부등호. 부등호는 같지 않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등호의 기호는 이런 악어 모양이 있었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 부등호에 처음 배울 때는 악어 입이 더 큰 쪽으로 벌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시를 들어볼까요? 초등학교 때 배운 개념은 이겁니다. 숫자 5와 숫자 7이 있다. 그럼 가운데 악어가 있는데 숫자 7 쪽으로 입을 벌린다. 왜? 숫자 7이 더 크니까, 더 많으니까. 그거를 뭐 먹기 위해서라고 개념을 배웁니다. 처음.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때 A는 B보다 크다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A는 B 초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A는 숫자 B보다 무조건 크다라는 겁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표현하면 A는 B보다 작다. 또는 A는 B 미만이란 표현을 씁니다. B보다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밑에 짝대기 하나 더 그어져 있네요. 이때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같을 수도 있어요. 이 등호, 요 등호에서 짝대기 하나만 갖고 온 겁니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다. 혹은 A는 B 이상이다. 이상, 초과, 미만. 그러면은 다음번에 뭐가 나올까요?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A는 B 이하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그럼 이상과 이하는 이 두 개는 등호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초과 미만은 등호를 함께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초과 미만일 경우엔 반드시 크거나 작아야 되고 이상 이하일 경우에는 반드시 같을 수도 있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부등호의 사용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시 하나 더 들어볼까요? 자,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거나 마이너스 3 초과 7 이하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부등호의 사용 방법입니다.